1592년 그해 조선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자 조선의 육군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결국 나라의 심장과도 같던 수도 한양마저 무참히 불길에 휩싸이고 말았죠. 모든 이가 절망에 젖어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던 암울한 순간 단 한 명의 장군만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를 거두며 이 기나긴 어둠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과연 이순신, 그는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첫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승리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숨겨진 이야기와 첨예한 갈등들이 자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히 전술적인 승패를 넘어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한 지도자가 감내해야 했던 깊은 고뇌와 외로움, 피할 수 없었던 내부의 불화와 외부의 거대한 위협, 그리고 오직 흔들림 없는 신념과 탁월한 전략만으로 이 모든 역경을 끈질기게 극복해 나가는 눈부신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과거의 영웅담에 그치지 않고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지혜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격동의 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임진왜란이 발발하던 그 순간, 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왜군의 진격은 거침이 없었고 조선의 육군은 속절없이 붕괴하며 적들의 칼날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성 한양은 불타오르는 성곽과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백성들의 행렬로 아비규환을 이루었으며 그 모습은 당시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조정은 우왕좌왕할 뿐 당장 눈앞에 닥친 재앙을 막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무책임한 회의만을 거듭하고 있었죠.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그가 이끌어야 할 조선 수군은 오랜 평화 속에 나태해진 병사들, 낡고 녹슨 무기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급품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훈련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는 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게다가 무능력하기 짝이 없었던 조정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만 매달린 채 무책임한 명령만을 쏟아냈으며 설상가상으로 수십만 대군을 실은 왜군의 거대한 함대가 조선의 해안을 향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매일 밤 깊은 고뇌에 잠겨 무거웠을 겁니다. 그는 홀로 등불 아래 전황 지도를 응시하며 다가올 전투에 대한 수많은 상념과 고민에 빠져 있었죠. 과연 이 열악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첫 출정을 감행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쩌면 무모한 도전으로 비치지는 않을까요? 이미 많은 이들이 패배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의 출정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과 우려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섣부른 행동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다. 같은 말들이 그의 귀에 맴돌았을지도 모릅니다. 병사들은 녹슨 무기를 점검하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왜군의 거대한 함선 그림자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그들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두려워하며 희망을 잃어가던 그 순간 오직 이순신 장군만이 흔들림 없는 결의로 이 모든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내려 애썼던 것이죠. 그는 고독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고독한 결단은 바로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고심 끝에 섣부른 추격 대신 왜군을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지형의 이점을 활용하는 과감한 전략을 세웠죠. 마치 거대한 덫을 놓듯 그는 조선 수군 함대를 미리 정해둔 위치에 배치하고 왜군 함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왜선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사냥꾼의 눈에 들어온 먹잇감 같았을 겁니다. 조선 수군 병사들의 심장은 기대와 불안감으로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장군의 침착한 지휘 아래 모두가 숨죽이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드디어 왜군 함대가 좁은 해협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자 이순신 장군은 기다렸다는 듯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북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조선수군 함대는 거대한 학이 날개를 펼치듯 절묘한 하객진 진영으로 왜군을 향한 거대한 포위망을 형성했죠. 좁은 바다에 갇힌 왜군 함대는 순식간에 사방이 막힌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영은 혼란에 빠졌고 우왕좌왕하는 왜군 병사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을 겁니다. 조선 수군의 판옥선은 압도적인 크기와 견고함으로 왜선들을 짓누르며 그들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죠.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포성이 장렬하며 조선 수군의 판옥선에서는 거대한 불꽃과 함께 묵직한 철원들이 굉음을 내며 왜선들을 향해 맹렬히 날아갔습니다. 왜군 병사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화력에 혼비백산하며 우왕좌왕했고 나무로 만들어진 왜선들은 조선의 강력한 대포 앞에서 속절없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죠. 이순신 장군의 눈은 마치 매처럼 날카롭게 전장을 꿰뚫어보며 단호하고 정확한 지휘로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왜군이 퇴각하는 척기만 전술을 펼치려 했을 때도 장군은 그들의 얕은 꾀를 정확히 간파하고 본진을 노리는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선 수군의 포탄은 정확하게 왜군의 핵심 전력을 강타했고 수많은 왜선들이 불길에 휩싸여 침몰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드디어 절망적인 임진왜란 발발 이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첫 승리의 함성이 드넓은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선 수군 병사들은 승리의 기쁨에 환호하며 서로를 얼싸안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 대신 희망의 빛이 가득했죠. 압도적인 승리, 바로 하포 해전이었습니다. 이 작은 해전의 승리는 단순히 왜군 함대를 격파한 것을 넘어 조선 백성들에게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전이 끝난 후 정비하는 병사들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전장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리품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 전투를 향하고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그리고 조정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하포 해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앞으로 조선 수군이 헤쳐나가야 할 거대한 파도와 폭풍우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던 것이죠. 장군은 멀리 보이는 바다를 응시하며 또 다른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하포 해전의 승리는 분명 조선 수군에게는 단비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시선은 이미 다음 물결을 향하고 있었죠. 승리의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작은 바다에서 거둔 쾌거는 단순히 왜군 함대 몇 척을 침몰시킨 사건을 넘어 당시 절망에 빠져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육지에서는 연이은 패전 소식만이 들려오고 수도 한양마저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남쪽 바다에서 울려 퍼진 승전보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백성들은 그제야 아직 희망이 남아있구나 하는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삽시간에 민초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이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무너져가는 나라의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준 셈입니다. 장군은 승리의 여운에 결코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전리품을 확인하고 병사들의 피해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다음 전투를 위한 준비에 몰두했죠. 그의 지휘 아래 지친 병사들은 다시 갑옷을 여미고 활시위를 당기며 다가올 더 큰 싸움을 굳게 기약했을 겁니다. 하포 해전의 승리는 조선 수군에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 또한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군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은 비단 외적의 위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정 내부의 뿌리 깊은 불신과 갈등, 그리고 일부 장수들의 공명심은 여전히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죠. 특히 경상우수사 원균과의 불편한 관계는 해전 승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승리를 축하하는 순간에도 장군은 홀로 고독한 싸움을 묵묵히 이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하포해전은 임진왜란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은 아니었지만 분명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곧 육지에서 고립된 아군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또한 왜군에게는 조선의 바다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 그들의 침략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크게 일조했을 겁니다. 이 작은 승리가 가져온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멀리 보이는 남해의 푸른 물결을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승리의 희열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전투와 조국의 운명에 대한 깊은 사색이 깃들어 있었을 겁니다. 하포해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거대한 들불이 되어 왜적을 태워버릴 수 있을지는 오직 장군의 지혜와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하포해전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영웅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기 위함만은 아닐 겁니다. 절망적인 시대의 한 지도자가 어떻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원칙과 신념을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기 때문이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용기는 여전히 큰 영감과 지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승리가 과연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하포해전의 쾌거 뒤에는 이순신 장군을 기다리던 또 다른 시련과 더욱 거대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의 불굴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하포해전 이후 그를 기다리던 또 다른 운명적 전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